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 웹서비스 코리아에서 영업을 맡고 있는 노경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서비스나 어떤 앱을 만드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인프라가 뭐가 있겠습니까? 서버, DB, 스토리지 같은 것들이죠. 저희가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지만 오늘은 컴퓨팅,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중심으로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랙 2에서는 서비스 소개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에는 고객이 직접 올라와서 지금 사용하시는 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도 있으시니 끝까지 자리를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세션은 AWS나 클라우드를 쓰는 6가지 장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 서비스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 글로벌 인프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컴퓨팅,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여기까지 들으시면 좀 양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요약을 드리고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어떻게 처음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무슨 이유에서 클라우드나 AWS를 고려하십니까? 저희가 많은 고객들께 여쭤봤더니 크게 6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투자금이 없으세요. 어떤 서버를 쓰시든지 수백만 원 혹은 수천만 원, 수억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저희는 시간당 사용하신 만큼만 비용을 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합니다. 여기서 절약된 비용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거나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시는 거죠. 두 번째로 저희가 수만 대의 서버를 구매하면서 비용 최적화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경비 절감을 저희가 마진으로 가져가지 않고 고객께 할인된 가격으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에 48번의 가격 인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쓰시기만 하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가격을 내려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많이 보셨을 텐데요. IT 인프라를 미리 수요 예측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많이 준비를 해놓으셨다가 낭비하실 필요도 없고 적게 준비하셔가지고 고객이 서비스가 느려지거나 다운돼서 고객이 이탈하는 그런 현상을 방지하실 수가 있겠죠. 클라우드에서는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서버 자원을 할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걱정에서 멀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클라우드는 빠릅니다. 서버를 하나 주문하시면 물리적 서버 잘 아시겠지만 4주 내지 6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서버가 도착하면 바로 시작이 되나요? 거기에 OS를 까시고 케이블링을 하시고 여러 가지 관리 포인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클라우드는 수분 내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스펙으로 서버를 언제든지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그대로 테스트해 보시고 괜찮으시면 프로덕션까지 해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대박이 나면 더 큰일이 나겠죠. 수천만의 고객들이 들어오신다면 그 인프라는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클라우드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여기 인프라를 운영해 보신 분들이시면 잘 아시겠지만 저희 서버님이라고 부르죠. 서버님 모셔놓고 공간 확보해야 되고 전기 공급하고 인터넷 공급하고 온도도 맞춰줘야 되고 여름에도 되게 이렇게 따뜻한 옷 입고 가서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누가 뜯어갈세라 항상 물리적인 보안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들을 잘 하시면 회사에서 칭찬 받으십니까?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쓰고 계시죠. 이런 성가신 일들은 저희한테 맡기시고 좀 더 높은 수준의 IT 의사결정 그리고 좀 더 많은 시간을 비즈니스 코어 컴피턴시를 높이시는데 할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전 세계에 걸쳐서 마련되어 있는 저희 글로벌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수분 내에 원하는 지역으로 글로벌 진출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한 군데 들어가셨다가 원하실 때 복사해서 미국, 유럽, 남미, 아시아 어느 지역이든지 손쉽게 이동이 가능하신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를 이해를 하시는 것이 저희 서비스를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희 아침에도 잠깐 키노트에 나왔었는데요. 저희 글로벌 인프라는 전 세계에 미국, 서부, 동부, 유럽, 남미, 아시아 지역의 리전이라는 데이터 센터의 클러스터가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에는 시드니, 싱가포르, 도쿄가 있으며 차이나 리전은 지금 리미티드 프리뷰 형태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리전이라고 부르는데요. 리전은 복수계의 어베일러빌리티 존이라는 가용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베일러빌리티 존이라는 게 하나의 데이터 센터이실 수도 있고 데이터 센터의 묶음일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앞서 설명드렸던 저희 CDN 서비스인 클라우드 프론트의 CDN 팝이죠. 엣지 로케이션이 전 세계 53개 지역에 있습니다. 올해 초에 서울에 하나가 더 생겨서 한국에 2군데 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일본에서 국내 서비스는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 CDN 팝이 2개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마치 국내에 서버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고객들이 서비스를 이미 하고 계십니다. 저희 서비스는 약 40가지가 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컴퓨트, 스토리지 이외에 이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서비스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빅데이터 관심이 많으신데 데이터 웨어하우스 서비스나 빅데이터 서비스 쪽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 시설만 있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무제한의 큐를 쌓을 수 있는 SQS라든지 대량의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SES, 그리고 푸시 서비스를 보낼 수 있는 SNS 같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도 있고요. 이런 서비스들을 배포 관리할 수 있는 툴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에 관련된 모니터링, 아이디에 권한을 주고 뺏는 그런 시큐리티 쪽 서비스도 물론 있으시고요. 이메일이라든지 협업 공간을 제공해드리는 클라이언트 서비스, 그리고 최근에 관심이 많으신 모바일 쪽 서비스군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서비스들은 저희가 API를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자동으로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요. GUI, CLI 모두 컨트롤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개발 언어에 대해서 라이브러리와 SDK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이런 저희 서비스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구축하고 배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컴퓨트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컴퓨터 서비스가 가장 근간이죠. 저희 컴퓨트 서비스에는 저희 3가지가 있습니다. 아마존 EC2, 오토 스케일링, 일라스틱 로드 밸런서라고 하는 ELB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EC2입니다. 일라스틱 클라우드 컴퓨트 클라우드의 약자고요. 버추얼 머신입니다. 가장 이 서비스를 많이 보시게 될 텐데요. 여러분 물리적인 서버를 하나 구매를 하실 때 어떤 스펙을 쓰실지, 어떤 벤더를 쓰실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벤더를 골라서 테스트하시고 POC 하신 다음에 고르셔도 맞으면 정말 운이 좋은데요. 잘 안 맞으면은 울며 겨자 먹기로 4년, 5년 그냥 쓰십니다. 그렇지만 EC2 같은 경우에는 한번 키셨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끄시면 돼요. 바꾸셔도 되고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적게 만들 수도 있고 많이 만드실 수도 있는 언제든지 재구성이 가능한 컴퓨팅 파워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EC2 인스턴스에는 키노트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약 37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M1 스몰이라는 인스턴스 타입만 있었죠. 그렇지만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CPU를 강화하거나 메모리를 강화하거나 혹은 스토리지나 I/O 성능을 강화한 여러 가지 인스턴스 타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GPU가 추가된 G2 인스턴스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최근에 발표된 인스턴스 타입들이고요. 되도록이면은 최근에 발표된 인스턴스들을 쓰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점점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최신 기술과 고객의 요구에 맞는 인스턴스 타입을 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알아보셨겠지만 제가 37개라고 말씀드렸는데 37개가 안 되죠. EC2 인스턴스에는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이즈가 여기에 보시면 같은 M3 군 내에서도요, 라지, X라지, 2X라지가 있는데요. 같은 패밀리 군이라는 거는 어떤 내부에 분배되어 있는 리소스의 비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M3 라지 같은 경우에는 2코어에 7.5기가 메모리가 될 수 있겠고요. X 라지면 4코어에 15기가입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2배로 늘어나죠. 그리고 가격도 2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고객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제일 작은 것부터 테스트를 시작하셔서 맞는 인스턴스를 찾으라는 겁니다. 워드프레스 하나 돌리셔가지고 블로그 하나 돌리시는 거랑 100만, 1000만 들어와서 사용하시는 서버는 분명히 다르셔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저희 한국 고객분들은 굉장히 큰 걸 좋아하셔가지고 처음부터 큰 거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율로 따지고 보면 X라지가 라지 2개,
2X 라지가 라지 4개의 꼴의 어떤 성능과 비용을 보여준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콘솔에 들어와 보시면 인스턴스 타입 정말 암호처럼 되어 있습니다. 뭐 C4 라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바탕에서 보면 저희 그 인스턴스 타입들이 이름을 그냥 막 지은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스턴스 패밀리를 뜻하고요. 뭐 C4 같은 경우에는 CPU 파워를 강조한 거고, 4 같은 경우에는 제네레이션 세대수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높을수록 최근에 나온 인스턴스 타입이고요. 라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배되어 있는 리소스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그 일라스틱 로드 밸런싱이라는 ELB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L4나 L7 스위치 가지고 계시죠? L4나 L7 스위치 뭐 아시겠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을 받아서 ELB를 통해서 EC2로 분산하는 기능을 합니다. 스위치 같은 경우에도 트래픽이 많이 들어와서 부하가 걸려가지고 스위치가 내려가 버리면 스위치 하나 때문에 전체 서비스가 내려가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2중화, 3중화 하시는데요. 저희 ELB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외부에서 부하가 트래픽이 많이 들어오면 자기가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ELB가 자동으로 늘어나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마치 물리적인 환경에서 스위치가 여러 개가 늘어나는 그런 기능을 보실 수가 있고요.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 ELB가 내려가서 서비스가 내려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LB 같은 경우에는 그 어베일러빌리티 존에 걸쳐서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ELB가 EC2를 바라보고 있다가 저희가 뭐 키거나 끄거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스 체크를 해서 EC2가 준비가 됐을 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을 자동으로 분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후에 말씀드릴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기능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ELB를 외부에 두실 수도 있고 내부에 그런 로드 밸런싱 하시는 와스단에 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위치가 하나, 둘, 뭐 이렇게 3개 늘어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C2와 ELB를 통해서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강력하고 저희가 항상 강조드리는 기능입니다. 오토 스케일링은 말하자면 아까 전에 그런 거 보셨죠? 제가 6가지 설명을 드릴 때 그래프가 자동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따라가는 그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 수동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자동으로 정책을 내려드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CPU 부하가 80% 이상이 15분 이상 유지되면 2대를 늘려라, 뭐 3대를 늘려라, 이런 정책이 가능하시고요. 반대로 뭐 부하가 10% 혹은 5% 이하로 10분, 15분이 되면 2대를 줄여라, 3대를 줄여라, 이런 기능을 이런 정책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트리거는 저희 클라우드 와치라는 모니터링 툴에서 있는 뭐 여러 가지 수치들을 주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시면 예전에 어떤 부하가 걸릴지 몰라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셨던 관리자들은 이제 뭐 발 뻗고 주무실 수가 있겠죠. 쿠키런 케이스 사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사례 중에 이것만큼 오토 스케일링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없어서 아마 옆방에서 발표를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갖고 나와봤는데, 쿠키런이 처음에 개발됐을 때, 발표됐을 때, 런칭됐을 때는 이게 대박이 날 줄 몰랐죠. 근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정말 초대박이 났죠. 2주, 3주 만에 몇백만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일단은 처음에 저희 클라우드에서 AWS에서 받아냈고요. 오토 스케일링을 걸어 놓으셨어요. 새벽 시간에는 잘 안 하시잖아요, 게임을. 보통 이제 퇴근 시간에 많이 하시는데 한창 잘 될 때는 이게 250대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는 5대 정도로 운영하시고요. 퇴근 시간에는 250대가 늘어나는데, 이런 패턴이 한 달, 뭐 1년 내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루 동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통적인 그 서버 환경에서는 최고치를 항상 준비하셨어야 돼요. 근데 저 최고치를 파악해가지고 최고치를 준비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칭찬을 들을 일입니다. 그렇지만 클라우드에서는 이게 자동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촘촘히 있는 그런 이렇게 삐쭉삐쭉 있는 게 실제 트래픽이고요. 계단처럼 올라가는 게 저희 EC2가 따라가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런 환경을 한 분이서 관리를 했고, 그리고 쿠키런 측에서 데브 시스터즈 측에서는 런치 후에 이게 일주일 동안 계속됐는데도 눈치를 못 챘어요. 오토 스케일링이 그만큼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런 기능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EC2를 사용하시는 데는 여러 가지 구매 옵션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말씀드린 그런 스파이키한 서비스, 그리고 신규 서비스가 나왔을 때 예측이 불가능하시잖아요. 필요하실 때 그냥 들어가 쓰시면 됩니다. 이게 온디맨드고 시간당 과금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리저브드 인스턴스라고 해서 RI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항상 켜져 있는 서버에 약정을 거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신규 서비스를 런칭하시면 그 예측이 안 되시겠지만 어느 정도 예를 들면 3, 4개월 지나가면은 어느 정도 패턴이 나옵니다. 그 패턴에 따라서 항상 켜져 있는 서버들, 예를 들면 DB나 웹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의 서버는 약정을 거시고 1년에 3년을 거실 수가 있고요. 그 지불 조건에 따라서 약 40에서 70%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스팟 인스턴스라는 게 재밌는데요. 오전에 발표하신 그 크리스찬 김 3D 렌더링 하시는 분도 이거 굉장히 잘 쓰세요. 여러분 그 여행을 가실 때 비행기가 출발하기 직전에 남은 그런 좌석들을 굉장히 싸게 팔지 않습니까? 저희도 캐퍼시티 플랜을 하다 보면 남는 자원들이 있습니다. 이 자원들을 경매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딩을 하시는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쓰시면은 낙찰해서 쓰시는 건데 약 80에서 90% 정도 저렴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거는 다른 분들이 그 높은 가격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인스턴스가 뺏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인스턴스가 내려가도 되는 그런 작업들 있지 않습니까? 빅데이터라든지 3D 렌더링, 그리고 큐가 바라보다가 워크로드가 이렇게 워크노드가 끌어오는 그런 형태면은 이건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요금제입니다. 그리고 회사 내규나 법적으로 그 물리적인 서버를 자기 것만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리적인 서버에 내 VM만 올라가야 된다. 그럴 때는 Dedicated Instance라는 요금제를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의 물리적 서버 위에 여러분들의 VM만 올라가게 되십니다. 이걸 하나만 고르시는 건 아니고요. 이런 요금제를 혼합해 가지고 최적의 요금제를 찾아가시는 게 가장 권장드리는 요금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다음으로 관심이 많으실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지금은 그런 분들 많이 없으신데요. 예전에 클라우드 말씀을 드리면 그 웹하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기에 클라우드 하시면 스토리지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저희 스토리지 서비스에는 그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라는 S3가 있고요. 그리고 백업 아카이빙 서비스인 글레이시어, 그리고 하드디스크처럼 EC2에 붙여 쓰실 수 있는 EBS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그 S3라는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는 무제한의 오브젝트 스토리지입니다. 그래서 99.9999 해서 9가 11개인 11.9의 내구성을 가질 수 있게 설계된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브젝트를 하나 집어넣으시면 저희가 다른 지역으로 2개 이상으로 복제해 드리기 때문에 이런 내구성이 생기는 거고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원하시는 만큼 계속해서 쏟아부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하시는 만큼 지불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고요. 이런 그 S3 스토리 자체가 웹서버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굉장히 저렴하다는 부분은 일본 기준으로 해서 S3의 1기가를 유지하시는데 3.3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약 33원, 30원을 좀 넘는 돈이죠. 1테라 하시면은 3만 원이 좀 넘어가실 겁니다. 1년 하시면 40만 원이 좀 넘어가시겠죠. 좀 저렴하실 겁니다. 저희가 오브젝트를 넣으면은 복제를 하기 때문에 백업을 별도로 안 하셔도 돼요. 백업 스토리지 만드시면 백업을 하시고 백업에 백업을 또 두시죠. 그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비교를 하실 수 있는 거는 전통적인 스토리지를 구매를 하시면 요즘 1테라 사시는 분 잘 오실 텐데 1테라라고 하시면 레이드 구성을 하시게 되겠죠. 레이드 구성을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공간을 남겨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레이드 구성을 해서 만든 8빅기가를 각 팀에 나눠 드릴 겁니다. 각 팀에 나눠주면 각 팀에서 버퍼를 가지고 쓰죠. 이 꽉 채워서 쓰시는 분들 잘 없으시잖아요. 이 버퍼를 가지고 쓰고, 그리고 각 팀에서도 다시 어느 정도 여유를 남겨놓고 씁니다. 그래서 1테라짜리 하나 사면 저희가 보기에는 보통 400에서 500기가밖에 못 쓰세요. S3 같은 경우에는
400기가 저장하는 만큼 그냥 그만큼만 비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서버 1테라를 사용하시는 가격이랑 S3 400기가를 운영하시는 가격이랑 비교하시는 게 사실은 합리적인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좀 저렴하신가요? 그리고 S3 자체가 굉장히 재밌는 성질이 있는데요. 스태틱 웹 서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은 뭐 웹 액세스나 뭐 스트리밍이나 이미지 서비스를 하시려면 뭐 다운로드도 마찬가지고요. 밑에 스토리지가 있고 그 위에 앞쪽에 프론트 쪽에 뭐 스트리밍 서버나 이미지 서버 그리고 뭐 다운로딩 서버, 웹 서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스태틱 데이터에 대해서는 S3가 이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S3에 영상이나 이미지를 집어넣으시면 별도의 이미지 서버나 스트리밍 서버 없이 S3가 처리를 해드립니다. 다운로드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아까 오토스케일링을 설명을 드렸는데 오토스케일링은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셔야 되지만 S3는 저희가 매니지드 해드리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부하가 많이 걸리면 저희가 자동으로 뒤에서 늘려드립니다. 그래서 많이 부하가 걸려도 여러분들은 걱정 없이 무조건 여기다 넣어놓으시고 스트리밍을 이쪽으로 빼시면 됩니다. 비트패킹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비트라는 라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작년에 발표했죠. 작년 10월 기준으로 1억 5천만 곡을 재생했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음원을 올려놓고 별도의 그런 뭐 재생 서버 없이 처리를 한 사례고요. 포토코어 같은 경우에는 게티 이미지의 한국 서비스를 포토코어가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구조로 별도의 이미지 서버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글레이시어는 백업과 아카이빙에 특화된 서비스고요. S3와 같은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3는 언제든지 접근해서 바로 쓸 수 있는 데이터들을 넣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예전에 이제 뭐 테이프 백업 하시든 소산하시든 그런 데이터들을 글레이시어가 대신 처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요. 비용 먼저 설명을 드리면 S3가 1기가 도쿄에 저장하는데 30원이 좀 넘었는데 3분의 1 가격입니다. 그래서 약 10원이 좀 넘어가는 가격이고요. 뭐 같은 포뮬러로 봤을 때 1년에 약 한 15만 원 정도 되겠죠. 15만 원 되는 돈으로 1테라를 백업 아카이빙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대신에 불러내는데 좀 시간이 드세요. 3시간 내지 5시간이 소요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영상이나 뭐 TV를 보시다 보면 옛날 자료들 나오시죠. 더 이상 보지 않는 그런 콜루 데이터들 그런 것들은 이쪽에 뭐 백업해서 넣어놓으시고 필요할 때만 그때 3시간 5시간 걸려가지고 하나 빼내서 뭐 예를 들면 뭐 PD님이 내일 뭐 무슨 1990년대 자료가 필요하니까 꺼내세요. 그러면은 작업을 해서 오늘 꺼내가지고 내일까지 준비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법적으로 유저 뭐 로그라든지 혹은 뭐 특정 데이터들을 1년 내지 혹은 5년 뭐 3년 이렇게 보관을 하셔야 되면 여기에 넣어놓고 굉장히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저장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S3랑 글레이시어 사이에는 라이프 사이클을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S3에 올라와 가지고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은 액세스를 하다가 어느 정도 지나가면은 더 이상 안 보세요. 뭐 1년이 지나간 뭐 2년이 지나건 이런 거는 글레이시어로 넣는 게 좋습니다. 수동으로 넣으실 수 있지만 이런 정책을 내려줌으로써 S3에서 예를 들어 한 달 정도 있다가 글레이시어로 내리고 글레이시어에서 내려간 거는 예를 들면 뭐 1년이나 3년 있다 지워라 이런 정책들을 자동으로 내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EBS는 이 C2에다가 마운트해서 쓰시는 하드디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하드디스크를 고르실 때도 뭐 여러 가지 뭐 종류를 보실 테고 그리고 사실은 항상 넉넉하게 꽂아 두시죠. 얼마나 커질지 모르니까요. 그렇지만 EBS는 이 C2와 마찬가지로 필요할 때 느리거나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만큼만 먼저 꽂아 두시고 데이터가 늘어나는 거를 봐감에 따라서 조금씩 늘리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장 용량만큼 비용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필요하신 만큼 언제든지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EBS는 EC2의 어떤 그 상태와는 별개로 운영이 되고 EC2에 어태치돼서 쓰실 수도 있고 EC2를 끄시더라도 그 안에 있는 데이터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스턴스에 붙이는 것도 가능하고 하나의 인스턴스에 여러 개의 EBS를 붙여서 레이드 구성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개를 붙이시면은 뭐 로그 데이터나 실제 사용 데이터를 분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죠. 이 EBS는 1기가부터 16테라까지 단일 볼륨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물론 레이드 구성을 하시면은 이거보다는 더 많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 EBS에는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매그네틱밖에 없었어요. 상대적으로 속도가 I/O가 느리고 성능이 떨어지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고객들의 요구와 필요성에 따라서 높은 성능과 높은 I/O 용량의 그 SSD 기반의 EBS 타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프로비전드 IOPS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설정해 놓는 IOPS로 저희가 항상 유지를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뭐 2만 IOPS까지 내실 수가 있고요. 제네럴 퍼포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재밌는 서비스인데요.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가장 최근에 발표된 EBS 타입이고 여러분들이 콘솔에 들어가서 키시면 가장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거는 평소에 I/O를 안 쓰시면 I/O를 저희가 모아드려요. 그래서 그 스파이크가 있는 서비스나 I/O가 항상 필요하지 않고 어쩔 때 한 번씩 많은 그 I/O를 필요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굉장히 적합합니다. 그래서 모아드렸던 I/O를 그 필요하실 때 저희가 벌싱 시켜드리는 서비스고요. 예를 들면 뭐 리눅스나 윈도우 같은 거 부팅하실 때 I/O 많이 쓰시죠. 그때 굉장히 적합합니다. 그리고 같은 성능에 항상 그 I/O를 유지해 줘야 되는 PIOPS EBS보다 가격이 약 10분의 1 정도 저렴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새로 발표된 일라스틱 파일 서비스인데요. 기존에는 EC2에 파일 서비스를 설치해서 쓰셨어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뭐 NAS나 NFS 같이 쓰시는 형태가 조금 번거로우셨을 수도 있는데 이 EFS가 NAS나 EFS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쉐어드 스토리지로도 쓰실 수가 있고요. 가격은 약 1기가에 30원 정도로 저렴합니다. 그리고 페타바이트 스케일로 원하시는 만큼 걱정 없이 데이터를 쌓으실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인데 지금 베타고요. 상용화 되시면 사용을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여러분 그 클라우드가 필요하시다고 저희를 불러주실 때 가보면은 대부분 뭐 두 가지예요. 클라우드의 이점을 사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구축하셔가지고 런치하시거나 기존에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를 통해서 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그런데 그 대부분의 그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데이터베이스예요. 가보면 데이터베이스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니지드 해드리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니지드 해드리는 데이터베이스는 그 관계형 DB인 RDS (Relational Database) 서비스고요. 저희 NoSQL 데이터베이스인 DynamoDB, 그리고 저희가 memcachd랑 Redis를 관리해드리는 일라스틱캐시, 이 세 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매니지 서비스를 쓰시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DB를 여러분의 서버에다 설치를 하면 이 많은 작업들을 스스로 하셔야 돼요. 설치하면 끝이 아니죠. 그다음에 뭐 OS 패치하시고 뭐 업그레이드 하시고, 그럼 뭐 그 업그레이드가 아니죠. 업데이트 하시고 이런 것들 계속 하셔야 되고요. 그 위에 DB 까시고 DB 이중화하시고 또 DB를 늘려야 되는 경우도 많으시죠. 이 정도만 처리해드려도 어떻습니까? 많은 작업들이 줄어들겠죠. EC2에다 설치하면 이 정도는 저희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DB 잘 모르겠어. 우리 내부에 DB 전문가도 없고 나는 어플리케이션 옵티마이제이션만 신경을 쓰고 싶어. 이런 경우에는 저희 매니지드 DB 서비스를 쓰시면 됩니다. 이런 모든 그런 액티비티들을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은 앱을 최적화하시는 데만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그런 서비스로 첫 번째로 아마존 RDS (Relational Database) 서비스인데요. 관계형 DB입니다. 저희가 MySQL, MSSQL, 오라클, 포스트그레스까지 지원을 해드리고요. 아까 EC2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설명을 빼먹었네요. 윈도우랑 리눅스가 설치되면서 인스턴스가 하나 올라오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DB 엔진을 고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마이시퀄을 고르고 런치를 누르시면 마이시퀄이 설치돼서 올라오는 겁니다. DB 서버가 하나 생기는 거고요, 수분 내에. 그리고 뭐 오라클 SA1이나 MS SQL 스탠다드 버전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가 포함된 버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키시면 라이센스에 대한 걱정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RDS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DS는 앞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저희가 대신 해드린다고 했는데요. 고가용성으로 가시려면 DB를 2개 만드시죠. 마스터 슬레이브 형태로 만드시고 그거를 컴퓨터에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셔야 되고 항상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성가신 작업을 RDS에서는 그 체크박스만 체크하시면 마스터 슬레이브 형태로 하나가 생깁니다. 그대로 다른 지역에. 그래서 마스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슬레이브가 바로 마스터가 올라오게 되고요. 여러분의 서비스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DB들은 라이트보다는 리드 액티비티가 굉장히 많으시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이시퀄 같은 경우에 리드 레플리카를 제공해 드리고요.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형 DB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사실은 뭐 오토 스케일링 같은 게 불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그 스펙을 올리거나 내리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올 것 같으면은 미리 DB 스펙을 올려놓으시면 돼요. 올려놓으셨다가 필요 없으면 다시 낮추시면 됩니다. 플립보드 아시나요? 플립보드가 온라인 매거진인데 그 플립하시면 이렇게 마치 종이가 넘어가듯이 이렇게 넘어가는 온라인 매거진입니다. 그 수백만의 고객들이 한 달에도 수십억 번의 플립을 합니다. 플립보드 같은 경우에는 뭐 로컬 IDC 환경이 전혀 없고요. 그 설계했을 때부터 저희 AWS를 고려해 두고 쓰셨습니다. 그래서 뭐 미션 크리티컬한 그런 데이터들은 멀티에이지로 구성을 해놓으셨고 뭐 눈치채셨겠지만은 플립보드 같은 경우는 라이트 거의 없잖아요. 주로 리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드 레플리카를 통해서 이런 부하들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백업도 대신 해드립니다. 저희가 스냅샷을 뜨시면은 저희 S3에 보관을 해드리고요. 35일간 원하는 시간대 계속해서 백업을 떠드립니다. 그래서 35일 내에 백업이 떠진 시점으로 언제든지 롤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EC2에 설치해서 쓰시면은 이렇게 매뉴얼로 하셔야 되겠지만 저희가 관리해드리는 RDS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스냅샷을 뜨신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리전 내에 저장이 되지만 다른 지역으로 복사해드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스냅샷을 뜨신 것을 넘기시고요. 뭐 예를 들면 여기는 그림에는 뭐 미국으로 되는데 미국에서 뜨신 것을 유럽이나 아시아로 넘기다가 뭔가 필요했을 때 그 DB를 바탕으로 해서 서비스를 다시 올린다든지 혹은 뭐 서비스를 뭐 분리하신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시고요. 뭐 당연히 DR 개념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마이시퀄 같은 경우에 리드 리플리카를 리전 내에 만들 수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DB는 리드에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두시면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고객들이 좀 더 빠르게 DB에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형태로 서비스를 하시다가 뭐 예를 들면 시드니에서 굉장히 많은 트래픽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지? 쳐다보니까 저희 서비스가 시드니에서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서비스를 분리해 볼까? 그러면 언제든지 리드 레플리카를 마스터로 승격시키면서 글로벌 서비스를 분리해 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DR 개념을 똑같이 적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발표한 오로라라는 DB 엔진입니다. 오로라는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가능한 서비스고요. 마이시퀄의 5배 성능, 타 상용 DB의 10분의 1의 가격에 쓸 수 있다고 저희가 발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시퀄 5.6과 호환이 잘 되고요. 데이터를 집어넣으시면 저희가 육중화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된 환경에서 서비스를 하실 수가 있고 1기가부터 64테라까지 원하시는 만큼 용량을 배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RDS와 같이 저희가 운영상의 관리 대응을 다 해드리기 때문에
다른 관리상의 어떤 그 번거로움 없이 DB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베타 버전인데요. 상용화 되시면 지금 MySQL 특히 쓰시는 분들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요즘에 노시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저희가 갖고 있는 노시퀄 DB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이나모 DB라는 건데요. SSD 기반으로 내구성과 빠른 속도를 제공하고 RDS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관리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대량의 어떤 그 데이터를 끊김없이 굉장히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관계형 DB를 쓰시는 데는 이유가 있으세요. 관계형 DB가 굉장히 성능이 잘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부하가 트래픽이 걸리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피를 하시죠. 리드 리플리카를 두신다든지 샤딩을 하신다든지 클러스터링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처를 하시는데 이런 기능들이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안에 그러니까 내부에 전문가 있으시면은 쉽게 처리를 하시겠지만 만약에 데이터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고 조인이 별로 없으시면은 노시퀄 DB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다이나모 DB는 무한대 스케일링이 가능하고요. 예상 가능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2개의 클라이언트가 붙든 2만 개의 클라이언트가 붙든 같은 성능을 제공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저희가 세계에 떨어진 지역에 복제를 해드리기 때문에 고가용성과 높은 내구성을 가지고 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두 API 콜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빙글 같은 경우에 지금 원하는 만큼 IO를 리드나 라이트 시에 스루풋을 프로비저닝해서 고객에 얼마나 많이 붙든지 간에 같은 퀄리티의 서비스를 가질 수 있는 확장성을 다이나모 DB를 통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라스틱 캐시인데요. 혹시 캐시 쓰고 계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DB가 부하가 걸릴 때 분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캐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캐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DB가 부하가 걸릴 때 전체 데이터에 부하가 걸리는 게 아닙니다. 특정 아이템, 핫 아이템에 굉장히 많은 접속이 있으시죠. 그렇게 되면은 그 핫 아이템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고 특히 이제 DB에 부하가 걸려서 내려가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 핫 아이템을 웹이나 DB 혹은 와스나 DB 사이에 캐싱을 할 수 있는 캐싱 노드를 두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memcachd와 레디스를 지원하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작은 그런 부하가 많이 걸리는 그런 것들을 따로 분리하십니다. 그래서 캐시층에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요. 그런 부하들이 캐시층으로 오프로딩 되기 때문에 DB에 걸리는 부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DB의 스펙을 조금 낮게 유지하셔도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노드 수를 제어하기 위해서 수동으로 할 수도 있고 저희가 리드 레플리카를 클릭으로 해서 늘릴 수 있게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DB 서비스를 EC2에다 그냥 설치해서 하셔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린 기능 구현해서 쓰셔도 돼요. 그렇지만 저희가 매니지드 해드리는 서비스를 쓰시면은 관리 포인트가 줄어들고 좀 더 저렴하게 쓸 수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 지금 일라스틱 캐시를 쓰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TV를 주말에 봤는데 꽃보다 할배가 그리스에 갔더라고요. 그리스에 한 2, 3년 못 가겠죠. 저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에 정말 많이 검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예약을 하실 텐데요. 그리스의 특정 아이템, 특히나 할아버지들이 갔던 숙소는 이제 동이 나겠죠. 그런 핫 아이템에 걸리는 부하들을 일라스틱 캐시로 분산을 시켜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빨리 설명을 드렸는데요.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다 외우기는 힘드실 텐데요. 계속해서 진행되는 세션에 계속해서 언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요약을 하겠습니다. EC2는 서버입니다. 가상 서버.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하실 수가 있고요. S3는 무제한의 오브젝트 스토리지입니다. 그리고 스태틱 웹 서버 역할을 해서 별도의 웹 서버나 스트리밍 서버, 이미지 서버 없이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RDS는
광계형 DB를 저희가 매니지해드리는 서비스로서 뭐 백업, 패치, 고가용성, 클릭만으로 구현하실 수가 있고요. 일라스티캐시는 제일 마지막에 설명드린 대로 멤캐시와 레디스를 사용한 캐시칭을 두실 수 있는 저희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는 잠시 제가 글로벌 인프라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CDN 서비스고요. 제 다음 세션에 저희 파트너분께서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을 내부의 EC2로 부하를 분산시키는 ELB 로드 밸런서가 있고요. EC2에 하드디스크처럼 원하는 용량, 원하는 뭐 SSD 기반이나 원하는 성능으로 붙일 수 있는 EBS, 그리고 S3와 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아카이빙과 백업, 콜드 데이터에 대한 백업이 유리한 글레이시어, 그리고 저희 노시콜 DB인 다이나모 DB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좋은 서비스들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오늘 행사 끝나시고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아이디를 하나 만드시면 저희가 1년간 무료로 쓰실 수 있는 프리 티어를 드립니다. 별도의 가입을 하시면 별도의 뭔가 조치가 필요 없으시고요.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밑에 있는 amazon.com/프리에 들어가시면 실제로 쓰실 수 있는 양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콘솔에 들어가 보시면 저기 보시면 주황색으로 아마존 리눅스라고 써 있는데 그 밑에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프리티어 엘리지블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프리티어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시드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인스턴스를 한 달 내내 1년 내내 키실 수가 있고요. 750시간이라고 돼 있는데 한 대를 750시간 쓰거나 750대를 한꺼번에 켜서 1시간을 쓰시거나 같습니다. 그럼 두 대를 켜시면 한 달을 켜시면 중간에 과금이 되시겠죠. 그런 거를 좀 유의를 해주시고요. 나머지 S3나 RDS 혹은 클라우드 프론트들도 뭐 작은 블로그를 돌리시거나 테스트 해보시는 데는 부족함이 없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찾아주셨는데 밖에 나가보면 부스가 굉장히 많죠. 저희 구서에 가시면 AWS 부스도 있습니다. 거기에 방문을 해주시면 저 같은 영업사원이 기다리고 있다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담당 전문 영업 사원이 저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기술 지원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텐데 AWS 서포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술 지원을 가입을 하시면 24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뭐 이메일이라든지 전화 혹은 돈을 좀 많이 내시면 전담 기술 지원 직원들도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밖에 부스를 차리신 분들은 이미 경험이 많은 파트너들이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을 하셔가지고 구축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 시간적인 여유와 비용적인 여유가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만은 이걸 하시다 보면 제가 굉장히 쉽게 설명드렸지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시행착오나 시간이 부족하실 때는 파트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구조로 가실 수도 있고요. 한국 사무소에는 저 같은 영업사원이 있을 뿐만 아니고 솔루션 아키텍트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저희 아마존에 올렸을 때 가장 성능이 잘 나올 수 있는 아키텍처, 그리고 가장 저렴하게 갈 수 있는 아키텍처를 항상 권장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쓰시는 아키텍처를 저희한테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아키텍처 리뷰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여러 규모의 회사분들이 오셨겠지만 엔터프라이즈 규모에서는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시려고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이 수천 개에 달할 때도 있어요. 그러시면 엄두가 안 나시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저희 AWS 컨설턴트들이 컨설팅을 해드리고 마이그레이션 플랜도 짜드리고 앞으로의 IT 로드맵까지 짜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서비스도 있고요. 저희 뭐 전자신문이랑 하고 있는 트레이닝 코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코스의 뭐 기본적인 이센셜, 뭐 아키텍팅, 디벨로핑, 시스템 오퍼레이션 같은 걸 들으시면 사실 앞서서 설명드렸던 그런 기본적인 기능들은 그날 바로 쓰실 수가 있어요. 사실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문과 출신인데 교육을 한번 들었는데 오토 스케일링 그냥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AWS 자격증이 시장에서 좀 핫하다고 들었는데요. 이 교육을 들으시고 AWS 자격증을 따시면은 조직 내에서 어떤 경쟁력을 얻으시거나 취업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한번 마음속으로 정리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CDN 서비스에 대해서 들으시고 각각의 저희 직원들과 파트너들이 많은 사례들을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실제로 고객분들이 여기 무대에 올라와서 가감 없이 지금 쓰시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면서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